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경제TV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자,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 제가 카페 나옵니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에서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왕성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텔레그램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태민 경제TV 검색하셔서 구독자 312분 있는 대로 들어오시면 중에 필요한 것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시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특히 5월 하순 이때는요,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불합격됐다, 인정을 받는데 페일했다, 실패했다 이래가지고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HBM에 시달리면서 SK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는데 삼성전자는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고 있어요. 6월 13일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날 거의 1조 가까이 순매수했는데요. 이건 우선주 포함한 순매수치입니다. 6월 13일부터 삼성전자를 아주 강력하게 순매수하고 있어서 지금 전체 시장의 한 70%가 삼성전자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단한 비중이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그동안 쭉 꾸준히 사왔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꾸준히 사왔는데 6월 19일부터는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를 사고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런 일은 전에 없던 일인데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6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의 순매수 규모가 거의 2조 5천억에 달합니다. 70%,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지?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전히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은 HBM의 삼성전자가 여전히 안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5월 말까지는 그런 해도 되는데, 뭐냐?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데요. GPU HBM은 뭐죠? 네, 이건 D램을 쌓아 올린 겁니다. D램을 쌓아 올린 게 HBM이에요. 자, 인터포즈는 뭡니까? 인터포즈라는 게 실리콘 기판이거든요. 그 기판 위에 GPU하고, 여기가 GPU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HBM들이 딱딱 붙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HBM이 붙습니다. 이게 인터포즈예요. 실리콘 기판. 그 다음에 2.5D 패키징도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다 하는 회사가요, 삼성전자 뿐입니다. 하이닉스, 네, HBM은 하지만, 네, 파운드리 없잖아요. 패키징도 없잖아요. 패키징은 누가 합니까? 대만의 TSMC가 합니다. 대만의 TSMC가 HBM을 만드나요? 못 만들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회사가 삼성전자다. 그래서 지금 HBM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폄훼할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하는 외국인들은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제일 원하는 곳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 물론 HBM 때문에 지금 헛다리를 좀 짚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즉 삼성전자가 이끄는 네, 흐름이 전개되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자, 코스피가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랬나요? 상당히 우린 체감하지 못하는 일인데, 코스피가 2770선 내외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가볍게 돌파한 배경이 뭡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는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곁다리 시총 1위, 2위 종목이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혼자 고군분투했는데 삼성전자까지 거드니까 지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아하, 코스닥은 뭐 연중 최고치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나요? 이 집은 시총 1위 에코프로 BM 어떻습니까? 지금 네,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이 연중 최저치를 헤매고 있죠. 에코프로 BM이요. 찾으니까 안 나오네요. 자,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군요. 에코프로 BM이. 자, 에코프로 BM. 아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날아가는데 이 집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중 최저치를 간당한다 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총 1위가 지금 코스닥에 에코프로 BM이 1위고 2위가 알테오진입니다. 3위가 에코프로인데 시총 1위, 3위가 연중 최저치를 헤매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최근에 보면 코스피는 3일 연속 상승인데 코스닥은 이거 뭡니까?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가 뭐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집중이 때문에 나온 변화가 지수도 지수지만 목요일에는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종목이 많네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지수도 코스닥 시장은 빠르고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그동안에 코스피는 지수가 상승해도 하락 종목이 많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결국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매수가 지수 양시장 간의 지수도 차이를 주고 이제는 등락 종목 수 분포도 차이를 준다. 이런 환경이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환경이라면 양시장의 주가 흐름도 이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속에서 보면 지금 그 화장품주들의 조정이 좀 뚜렷합니다. 보면 목요일 날에는 VT 같은 종목이 낙폭이 좀 크죠. 크게 퉁 떨어. 그동안 VT가 상승폭이 제일 상승의 힘이 좋았는데 쿵 떨어졌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이틀 음봉이 생기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리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애청자님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다. 뭐냐? 주식 투자는 이제 우리 하 대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남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주식 시장에 남 따라가면 상투고요. 남 따라 팔면 바닥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 보면 이날이죠. 막 6월 13일 이럴 때 열기가 대단했어요. 지난주마다 열기가 대단하죠. 막 기사에 막 화장품이 난리가 날 것처럼 기사가 그럴 때는 이제는 양사방에서 화장품 할 때는 남다른 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럴 수 있죠. 뭔가 좀 심하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음봉이 한번 떨어질 때는요. 이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주가 쭉 이렇게 빠진다는 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릴 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가 맨날 올라갑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당연히 지금에 벌어지는 화장품주에 벌어지는 일은 당연한 손바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주가가 빠질 때 스스로 무슨 악재가 없냐고 질문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에 맞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대체로 그냥 펀드에 가입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고수들은요, 주가가 올라가 한참 과열을 보일 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막 떨어져 바닥을 헤맬 때 입맛을 다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주가 빠질 때 그 종목을 유심히 보는, 빠지는 종목을 유심히 보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보시죠. 최근에 화장품 흐름에도 역시 좋은 소리가 나는데 막 윗꼬리가 생기고 막 이럴 때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 적어도 제가 어제 데일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낌이 쎄한 변화가 오면 미련 없이 오늘 오전이라도 팔았었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팔고 치우자가 아니라 조정은 또 주식이 맨날 올라갔지 않나요? 조정받으면 또 저점에 다시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VT가 하루에 6% 빠졌어요. 6%면 큰 폭이죠. 그리고 AST, 이 화장품 원료주 이런 종목은 거의 9%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자자 2030 세대들이 주식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과거의 주식계 시장에 대한 태도로 대응할 수가 없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요.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매수는 둘째치고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주, 식품주 흐름에서 우리가 또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장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 한다면요.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패밀리 SC 아침에 이 차트 보시는 분이 이거 보고 있으면 이때 막 사고 싶어 미칩니다. 거래량이 많잖아요. 눈으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지금 아이패밀리 SC 뭐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근데 내게 딱 체결이 되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넣을 때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머리로 투자하시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5, 6월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지금에 따라서 지금 기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BSK 홀딩스, 삼천당자 이런 종목도 상승폭이 컸었고 그 외에 화장품주들이 지금 5종목이나 됩니다. 목요일날 순매도 상위 15종목에 화장품 업종이 그렇게 회사가 많지 않아요. 코스닥 시장에. 근데 5종목이 된다. 기관들이 얼마나 이익 실현이 났었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기관 매물과 내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피해야죠. 그래서 기관이 어느 정도 팔고 나면 다시 본다. 그러면 관심주는 어떤 기업 밸류업. 자, 7월에는요.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물론 야당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어제 제가 목요일 정시 전망에서 기업 밸류업 얘기를 해드렸죠 이미. 그래서 은행주는 KB금융, 하나금융 중심으로 보시고 보험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목요일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그 다음에 또 금융주가 아닌 경우는요. 삼성물산이 있죠. 삼성물산 정도로. 그래서 이들 종목은 뭡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지난 2, 3월에 쭉 오르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기업 밸류업이나 아니면 5, 6월에 충분히 조정을 거쳤던 개별 재료주 중심으로 지지를 좀 대응한다. 이런 전략이 적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속에서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업 내용을 보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 카페 보면 지노믹트리, 파마 리서치, 뷰노 이런 종목들 다 리포트가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기업이 여러분이 항상 좀 흔들릴 때마다 제 카페도 좋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지노믹트리 같은 걸 제가 오늘 우리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제가 보내드린 요런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자는 파미데일리 기자예요.
기자가 예를 지노믹 트리가 궁금한 거 이렇게 물론 1년 전에 내용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왜냐 그 이후에 훨씬 얼리텍 B가 훨씬 많이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중에 HTS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런 걸 검색하시면서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좀 불안이 생길 때는요. 이렇게 찾아서 기업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 물론 저도 이런 거 보내드립니다. 지금 미트리 이런 종목들 제가 우리 정현님 때도 프레 연주 때 말씀드렸죠. 지노믹트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 좋은 매수기 21,000원 내면 좋은 매수 가격대입니다. 이런 조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지면요. 불안해. 무슨 악재 없냐? 이래가지고 이 가격대 못 삽니다.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빠져주면 고맙다. 그러니까 이때 기업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덤벼들었다가 미수 나오고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런 거죠. 물량이 충분히 나왔구나. 손바뀜인데 고맙다. 싸게 살 기회를 줘서 고맙다.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들이나 뷰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뷰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뷰노가 재료가 나오고 지금 목요일 같은 62,000주 기관이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그런 질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뷰노에 대한 자료도 제가 충분히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정이 있겠죠. 펀드가 만기가 되는 주는 일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 가지고 머리를 우리 본질 투자하셔야지. 이게 눈에 현혹되지 않고 맞다. 할 일이 있을 때 팔겠죠. 자,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고 이런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고 21일 날은요. 21일 날은 매달 10일, 20일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20일 날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에 과연 얼마나 반영될까 싶어요.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만은. 왜냐면 지금 조정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데이터들도 주가가 막 불부터 올라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어쨌거나 6월 21일 날은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관련주 흐름도 좀 수출 데이터와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시는 건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기업 밸류업이나 이런 종목들 그 외에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조정을 거쳤던 종목 중심으로 단기 대응하시고 다음 주 초중반 정도부터는 다시 충분히 조정받은 식품이나 화장품 그때는 그때 보고 또 제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정시전망 여기까지 하고 저는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길을 받으셔서 더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까. 저도 길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